지금 일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명문대 교수가 한국인에게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무려 20년 동안 교통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해당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무서운 무기가 뭔지 밝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자민당 소속 타케다 쇼지 의원은 단상에 뛰어올라 강하게 반박하면서 비판까지 하는데요. 그 순간 CNN,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왜 일본의 타케다 쇼지 의원은 자국의 지하철에서 한글 표기를 문제 삼았을까요? 그날의 사건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드러낸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쿄대학교 공학부에서 도시계획과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지난해 도쿄 국제포럼에서 벌어진 긴박했던 순간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컨퍼런스 홀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 30개국의 교통 전문가들이 모인 이 자리는 단순한 학술 행사가 아니었죠. 각국의 교통부 장관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날카로운 시선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특히 다국어 안내 시스템의 미래라는 주제를 앞두고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8년간의 일본 생활 동안 이토록 예민한 주제를 다루는 국제회의는 처음이었어요. 도쿄대 교수로 부임한 이후 저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며 수많은 발전과 변화를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간 일본 내에서 불거진 다국어 표기 문제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선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었죠. 저는 단상 뒤에서 손바닥에 배어나는 식은땀을 느꼈어요. 최근 일본 내에서 거세지고 있는 다국어 안내 표기, 특히 한글 표기에 대한 반발이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객석 맨 앞줄 타케다 쇼지 의원의 날카로운 눈빛이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타케다 의원은 지난 3개월 동안 국회에서 한글 표기는 일본의 정체성을 해친다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왔어요. 그의 지지자들은 SNS상에서 한글 표기 철폐 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일부 극우 단체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자리에 그가 참석했다는 것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죠. 프랑스 대표의 AI 기반 다국어 안내 시스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발표자는 세계 각국의 성공적인 다국어 안내 사례를 보여주었고 마지막 슬라이드에 도쿄 지하철의 4개 국어 안내판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타케다 의원이 자리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공포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타케다 의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는 그의 발소리가 썰렁한 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프로젝터에 비친 한글 안내 표지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쿄 지하철은 일본을 대표하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하철에서 굳이 한글 같은 외국 문자를 봐야 합니까? 한국인들은 영어를 잘한다면서요.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CNN, BBC, 로이터 통신의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고 각국 대표단은 서둘러 통역기를 귀에 대었습니다. 일본 측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였고 한국 대표단의 얼굴은 굳어졌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시작된 것이었죠. 저는 앞줄 자리에서 타케다 의원의 발언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미 이런 상황은 예상하고 있었죠.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일본으로 온 지 8년, 그동안 저는 이런 순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왔거든요. 도쿄대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통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며 저는 수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런던, 파리, 베를린의 지하철 시스템을 분석하고 도쿄의 현재 시스템과 비교하며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왔죠. 특히 다국어 안내 서비스가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언어 정책이 아닌 도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컨퍼런스장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질문자를 찾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전체 패널 토론 시간에 제가 발표할 순서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사회자의 눈짓을 받자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는 제 손은 침착했어요. 수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와 현장의 목소리들이 제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단상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 소리가 적막한 컨퍼런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는 숨죽인 긴장감이 느껴졌고 카메라 셔터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모든 참석자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죠. 이제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데이터로 이 자리를 설득할 차례였습니다. 타케다 의원은 제가 단상에 올라서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거세게 움켜쥐며 그가 외쳤죠. 일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한글 표기는 일본인의 자부심을 훼손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특혜입니다. 컨퍼런스장 뒤편에서 산발적인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요. 일부 보수 성향의 참석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박수 소리는 오히려 이 자리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도드라지게 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교통위원회 대표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연결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8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프레젠테이션이 스크린에 떴어요. 이제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편견이 아닌 사실로 이야기할 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입을 열었죠. 의원님, 오늘의 주제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의 필요성과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데이터를 통해 왜 한글 안내 표기가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일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첫 화면이 나타났어요. 지난 5년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이 곧 모든 사람의 눈앞에 펼쳐질 참이었죠. 저의 첫 번째 그래프가 스크린에 선명하게 떠오르자 컨퍼런스장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정제된 숫자와 데이터로 가득한 화면 앞에서 타케다 의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2023년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통계 전체의 25%를 차지하는 한국인 관광객 비율은 그 어떤 반박도 불가능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죠. 객석의 긴장된 침묵 속에서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의원님,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은 다른 국가 관광객보다 20% 높아요. 이 말에 타케다 의원이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한글 안내 표기 도입 전후를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도쿄 메트로의 한국인 관광객 이용률이 약 30% 증가했다는 수치 앞에서 타케다 의원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죠. 더욱 놀라운 것은 역 주변 상권의 매출이 15에서 20% 상승했다는 분석이었어요. 독일 교통부 장관이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프랑스 대표단은 서류를 꺼내 급하게 메모를 시작했어요. 잠시 객석의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준비한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지난 5년간의 도쿄 메트로 역별 매출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신주쿠, 시부야, 아사쿠사 등 주요 관광지, 인근 역의 놀라운 성장세에 타케다 의원의 보좌관들조차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죠. 그들의 얼굴에서 당혹감이 읽혔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체계적인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만들어낸 변화입니다. 타케다 의원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그의 눈빛에서 초반의 날카로움은 찾아볼 수 없었죠. 네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다국어 안내 표기가 있는 역의 외국인 관광객 체류 시간이 평균 45분 더 길었다는 통계에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이제 확신이 느껴졌죠. 특히 이 데이터는 역 주변 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 손가락이 다섯 번째 슬라이드의 버튼을 눌렀어요. 외국인 관광객 관련 역내 사고율이
63% 감소했다는 붉은색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순간 컨퍼런스장이 숨죽였어요.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컨퍼런스장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지하철 다국어 서비스 현황이 하나씩 비교되었어요. 런던, 파리, 베를린의 사례가 차례로 등장할 때마다 각국 대표단의 표정이 밝아졌죠. 특히 유럽연합교통위원회 대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계의 모든 선진 도시들이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예상 방문객 데이터였어요. 예상 방문객 중 30% 이상이 한국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컨퍼런스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CNN 기자가 카메라를 들어 이 순간을 포착했죠. 우리는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방문객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 답은 이미 데이터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준비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타케다 의원과 마주쳤습니다. 더 이상 그의 표정에서 적대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눈빛이었죠.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일본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일본이 진정한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것이 바로 데이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진실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컨퍼런스장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프랑스 대표단 쪽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어요. 독일, 영국,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대표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어요. 지금까지의 수치와 통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로 가득했던 화면이 갑자기 2001년 1월 26일 JR 시노쿠 보역의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고 타케다 의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죠. 2001년 JR 시노쿠 보역에서 한 한국인 유학생이 만취한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수현 씨였습니다. 이수현 씨의 희생은 한일 양국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안전과 배려의 문제에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화면에는 사고 당시의 신문 기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보도된 기사들은 당시의 충격과 슬픔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대표단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한국 대표단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에서 추출한 스틸컷이 나타났습니다. 선로에 떨어진 취객을 발견한 순간부터 이수현 씨가 선로로 뛰어내리기까지 불과 3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비상 버튼이나 안전시설을 확인할 시간조차 없었죠. 그날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화면을 넘기며 현재 시노쿠 보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명확한 안전 안내와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다국어 시스템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슬라이드는 사고 이후 일본 전역에 설치된 안전시설들의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크린 도어 설치율, 비상 버튼의 다국어 표기, 긴급 상황 발생 시 다국어 안내 방송 시스템까지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비한 점이 많았습니다. 이어진 화면에는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고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일본 전역의 지하철역에서 외국인 관광객과 관련된 사고는 총 127건이 발생했죠. 그중 80%는 안내 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제2의 이수현 씨가 언제든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반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된 역에서는 통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2020년 이후 다국어 안내 시스템이 도입된 역사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관련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수현 씨의 희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이수현 씨의 미소 띈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단순히 관광 편의나 경제적 효과를 넘어선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단순한 정책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이수현 씨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미래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컨퍼런스장은 정막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주변을 살피며 참석자들의 반응을 느꼈습니다. 타케다 의원은 팔짱을 낀 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굳은 표정은 이미 많이 누그러져 있었어요. 보좌관이 건넨 메모를 받아들며 무언가를 적는 그의 모습에는 불편한 심기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한 듯한 체념이 묻어났죠. 이수현 씨의 이야기가 주는 무게감이 여전히 컨퍼런스장을 짓누르고 있을 때 제 손은 이미 다음 슬라이드 버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의 모습을 보여줄 차례였죠. 화면이 전환되자 서울 지하철의 최신 시스템 이미지가 나타났어요. 선명한 LED 스크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깔끔하게 배치된 안내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서울 지하철은 지난 20년간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자 서울 지하철의 핵심 통계가 나타났죠. 4개 국어 기본 제공의 키오스크와 모바일 앱에서는 1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한다는 수치가 객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스크린 도어 설치율 100%라는 수치 앞에서는 여러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프랑스 대표단은 서둘러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독일 교통부 장관은 옆자리 관계자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서울 지하철의 실시간 통역 서비스 화면이 등장했어요. 현재 서울 지하철은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자신의 모국어로 역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타케다 의원이 보좌관에게 귀옛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교통 시스템을 자랑합니다. 제 말에 일본 대표단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부적인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생명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의 모습이 슬라이드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과 편안한 모습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세계는 이미 더 안전하고 더 포용적인 교통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흐름에 동참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서울 지하철의 사고 예방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 이후 외국인 관련 사고가 95% 감소했다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이 수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컨퍼런스장 뒷자리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교통협회 나카무라 회장이었어요.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죠.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이 너무 강력했던 것일까? 일본 측의 반발이 시작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카무라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의 표정은 의외로 부드러웠어요. 그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데이터와 논의는 일본의 교통 시스템이 글로벌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타케다 의원님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국어 안내 시스템 확대를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컨퍼런스장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어요. 그리고 곧 프랑스 대표단 쪽에서 시작된 박수 소리가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타케다 의원은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보좌관과 무언가를 속삭이더니
곧 서류 가방을 들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어요. 단상 위에서 나카무라 회장과 눈이 마주쳤고 그는 제게 작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이제 일본의 교통 시스템은 새로운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도 저는 평소처럼 신주쿠역으로 향하는 전철에 몸을 실었어요. 한글과 일본어, 영어, 중국어가 깔끔하게 어우러진 안내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죠. 이제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역은 신주쿠입니다. 한국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한 무리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안내방송을 듣고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긴장감이나 불안함을 찾아볼 수 없었죠. 플랫폼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다국어로 된 디지털 안내판, 비상시 대피 경로를 알려주는 LED 표지판, 그리고 모든 승강장에 설치된 스크린 도어까지. 이제 도쿄 메트로는 진정한 글로벌 교통 시스템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역 주변 상점가는 활기가 넘쳤고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거리에는 생동감이 흘렀죠. 관광객 수는 1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했고 지역 경제는 눈에 띄게 활기를 되찾았다는 기사를 아침에 읽었습니다. 문득 1년 전 컨퍼런스에서 보여줬던 데이터들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숫자와 통계 뒤에 숨어있던 진실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도쿄의 지하철이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역사 한켠에 설치된 안전 알림판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라는 문구가 4가지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다국어 안내 시스템 도입 이후 외국인 관광객들의 안전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것을 현장에서 실감할 수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작은 데이터 하나, 한 사람의 희생이 세상을 바꾸는 큰 울림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진실은 결국 스스로의 길을 만들어내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존 스미스 교수님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